자, 배포해드린 교환에는 형변환, 조건문, 반복문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오늘은 형변환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형변환이라고 하는 건요. 데이터 타입,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변환한다는 뜻이에요. 자바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타입은 기본적으로 int, 그 다음에 추수 타입은 더블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자, 같은 유형으로 int, 정수 계열은 byte, short,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int, long이 있고요. 더블은 실수 계열은 플로트와 더블 이렇게가 있는데, 차이점은 표현 가능한 값의 범위가 점점점 커져요. 바이트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만 표현하는 거고, 그 이후로는 저도 외우지는 못해요. 숫자가 너무 커서. 근데 표현 가능한 범위가 점점 커진다. 플로트랑 더블 같은 경우는 표현 가능한 소수점 자릿수가 점점 커진다. 이 데이터 타입들 간에 서로 변환되는 체계를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의 규칙이 가미되기 때문에 그 규칙을 좀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딩을 작성하다 보면 int 타입의 a라는 변수에다가 500을 저장해라, 이런 식의 코드 자꾸 작성하죠. 자, 여기서 이제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 명시적인 값들, 숫자, 문자열, 논리값은 true나 false로 표기하죠. 참, 거짓. 이런 애들을 literal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소스 코드에서 그냥 덩그러니 500이라고 명시하면은 정수 형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int로 식별해요. 자,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코드에서 1, 2, 3 얘네가 전부 int예요. 근데 정작 대입되는 값들은 다른 데 대입되죠. 바이트, 쇼트, 롱 서로 다른 타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바이트, 쇼트, 롱 타입의 변수에 리터럴을 대입하는 코드는 원래는 int지만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바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바이트 타입의 변수 1에다가 A에다가 1을 저장한다가 아니라 바이트 타입의 변수 A에다가 정수 데이터 1을 int형 변수 1을 변환해서 둔다 라고 설명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 혹시 이 강의 교환이 네. 주신 그 압축 파일에 넣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압축 파일, 아니요, 이거는 내가 아까 단톡방에 따로 올렸을걸요? 아, 여기 있네요. 네, 단톡방에 따로 올렸어요. 자, 이렇게 그냥 대입하는 과정에서 아름아름 그냥 자동으로 바뀌는 거를 암묵적 변환이라고 해요. 자, 암묵적 변환의 또 다른 케이스는 이미 선언된 변수를 다른 타입에 대입하는 경우예요. 근데 여기에 약간의 규칙이 있습니다. 최초로 선언된 변수보다 더 큰 크기의 메모리를 차지하는 데이터 타입의 변수에는 특별한 처리 없이 대입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부분은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자, 변수와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단원에 보면은 데이터 타입의 종류와 각 데이터 타입별로 우리가 컴퓨터에 장착한 램 카드에서 얼마만큼의 용량을 차지하는지가 표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인트 같은 경우는 램 카드에서 4바이트, 즉 4칸을 차지한다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소스 코드에서 int 타입의 a라고 선언을 해놓으면은 램 카드 어디엔가 4칸짜리를 이렇게 공간을 점유하고 거기다 a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10이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요. 실제로는 이진수로 바꿔서 저장되지만 편의상 그냥 10이라고 기입합시다. 자, 그 다음에 롱 타입의 변수 b라고 선언하면 롱 타입은 몇 칸을 차지하는지 가물가물하죠. 얘는 8바이트짜리예요. 그러니까 어디엔가 8칸짜리 공간을 만들고 거기다가 b라는 이름표를 붙인단 말이에요. b에다가 a를 넣어라 라고 하면, 자, 지금부터 이 각각의 칸을 집 평수로 생각하세요. 4평짜리 살다가 8평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가. 평수가 넓어졌어.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짐을 버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부담 없이 들어가면 돼요. 문제가 없어요. 반대로 롱 타입의 변수 x에다가 10이라고 저장할게요. 그럼 x는 8칸이죠. x가 있고 여기에 10이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int 타입의 변수 y에다가 x를 넣으라고 코딩을 합니다. 똑같은 정수니까. 더군다나 int도 10을 표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y는 4칸짜리잖아요. 8평 살다가 4평으로 이사 가야 된대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짐을 온전히 다 가져갈 수 있을까요?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뭔가 버려야 돼. 그냥은 못 가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 경우에는 에러를 발생시켜요. 평수가 좁으니까. 암묵적 형변화는 이거예요. 내가 더 큰 평수로 이사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작은 평수로 이사 갈 때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딴지를 거는 거예요. 자, 그래서 int의 변수를 롱 타입에 대입하는 건 4바이트 공간의 데이터를 8바이트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평수가 넓어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반대로 8바이트의 메모리를 차지하는 롱 타입의 변수를 4바이트 공간의 int에 대입하는 것은 메모리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해요. 롱 타입은 A에다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걸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요. 자, 실수 같은 경우 그냥 코드상에 단순히 이렇게 기입하는 거는 더블로 인식돼요. 얘는 더블이야. 자, 아까 더블하고 플로트 중에 표현 가능한 소수점 자릿수가 더블이 더 크다 그랬죠. 실제로 더블은 8바이트고요. 플로트는 4바이트란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3.14라고 적으면 요것만으로 얘는 원래 금수저야. 8평에 살던 놈이야. 근데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4평짜리에서 살아야 된대. 이사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잖아. 이건 에러예요. 그래서 플로트 변수에다가 다짜고짜 3.14라고 저장하면은 에러 납니다.
정수는 종류가 많으니까 괜찮은데 소수점은 딱 둘밖에 없어서 좀 까칠해요. 플루트 더블 둘밖에 없어서. 그래서 소수점 값을 명시할 때는 얘가 만약에 플루트에다가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얘한테 너 금수저 아니라고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라고 알려줘야 돼. 그래서 뒤에다가 너 플루트야 라고 뒤에다 F라고 적어줍니다. 자, 요 F는 대소문자 안 가려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신분을 4평짜리용으로 제한하는 거죠. 자, 플루트 타입의 변수를 더블에다 넣는 건 4평짜리 공간에서 8평으로 이사가는 거니까 성립이 돼요. 근데 더블 같은 경우는 그냥 소수점 덩그러니 넣어도 원래부터 얘는 태어날 때부터 8평짜리 얘니까 문제가 없어요. 자, 더블형 변수를 플루트에다 집어넣으면은 8평짜리를 4평짜리로 이사 보내는 거기 때문에 에러가 나요. 자, 이런 걸 이제 암묵적 형변환이라고 해요. 프로젝트 새로 만드시고 그 안에서 EX 1번 암묵적 형변환을 다른 말로 자동 형변환이라고도 합니다. 자동 형변환은 작은 크기에서 큰 크기로 변환되는 거라고 그랬죠. 정수형 변수 10을 만들었는데 이 변수를 롱에다 넣는다. 자, 인트가 롱보다 더 작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성립이 된다. num2를 출력해도 10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자, 롱은 8평짜리라 그랬죠. 자, num2를 플루트에다 넣습니다. 플루트는 4평짜리예요. 이 경우는 돼요. 이 경우는 허용을 해줘. 왜냐면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롱은 정수죠. 플루트는 실수죠. 뭐가 더 표현 범위가 넓어요? 실수가 더 넓죠. 소수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4평이라도 얘는 그냥 4평이 아닌 거야. 저기 외곽에 있는 8평인데 얘는 강남에 있는 4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갑니다. 얼씨구나 하고 들어가요. 자바는 메모리의 크기보다 값의 표현을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정수는 실수로 변환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플루트로 변환은 권장하지 않아요. 똑같은 변환이라 그래도 기왕이면은 같은 평수로 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정수를 실수로 바꿀 때는 더블을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정수를 플루트로 바꾸는 거는 약간의 예외 상황이다. 차 타입. 차 타입은 헛다운표로 감싼 한 글자죠. 한 글자밖에 보관을 못해요. 근데 이 차 타입은 모든 숫자형 변수에 직접 대입이 가능합니다. 왜냐? 차 타입은 전부 ASCII 코드라는 걸로 대응된다 그랬잖아요. 컴퓨터 과학자들이 원래는 이진수밖에 알아듣지 못하는 기계덩어리를 얘한테 기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글자에 일련 번호를 붙였다. 그 일련 번호를 ASCII 코드라고 한다. 사람이 붙인 거니까 이거는 10진수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쓰는 0부터 9까지의 숫자, 이게 2진수로 변환돼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차 타입의 변수를 모든 숫자형 변수에다 집어넣으면은 알파벳 소문자 A에 해당하는 ASCII 코드로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97. 플루트랑 더블 같은 경우는 97.0이 돼요.
자, 그럼 알파벳 C는 몇일까요? 알파벳 C는 뭐라고 출력될까요? 그쵸? A부터 알파벳이 늘어날 때마다 한 칸씩 커지는 거예요. 자, 그 밖에 알파벳이 아닌 경우는 저마다의 고유한 그 일련 번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글로 가라고 하면은 44,032라는 일련 번호가 나와요. 모든 글자에 일련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네. 아스키 코드 조금 전에 얘기했죠?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모든 글자에 적용된 일련 번호. 알파벳 I의 아스키 코드는 97이다. 그래서 차 타입의 리터럴을 숫자형 변수에 대입할 경우 자동으로 아스키 코드로 변환됩니다. 97을 이진수로 변환하면은 110001이에요. 이거는 알파벳 A의 이진수 데이터와 일치해요, 실제로. 즉, 아스키 코드는 글자를 바이너리가 이진수라고 그랬죠? 기계어라고도 불러요. 기계어 형태로 변환한 상태를 10진수로 표현한 겁시다. 자, 그러면 차 타입의 알파벳 A랑 B를 더할 수도 있어요. 아까 알파벳 A가 97이었잖아요. 그럼 B는 뭐겠어요? 98이죠. 다음 글자니까. 그 두 개를 더하면 97 더하기 98이 돼요. 그 결과를 인트 타입의 변수에 넣는 거죠. 그냥 리터럴을 넣을 때는 괜찮지만 차 타입의 변수로 너는 글자야, 죽었다 깨도 글자야 라고 이미 신분을 확정해 준 다음에는 그럼 얘는 그럼 나는 글자니까 메모리에서 차 타입은 2바이트입니다. 2칸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2칸짜리 얘를 1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바이트에는 저장 못해요. 그리고 얘도 예외 상황이 있는데 같은 크기의 공간을 차지하는 쇼 타입에도 저장이 안 돼요. 얘는 약간 욕심이 있어서 무조건 큰 평수로밖에 안 가. 차 타입으로 확정된 변수는 2평짜리 공간에 살아요. 그래서 얘는 다른 타입으로 바꾸려면 지보다 평수 넓은 애밖에 안 가요. 차 타입의 변수 A, 얘를 그냥 출력하면은 알파벳 A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정수에다 넣으면은 대문자 A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아마 62인가 그럴 거예요. 대문자 A는. 64네요. 자, 차 타입의 변수 C에다가 66이라는 숫자를 넣으면은 66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즉 글자로 자동으로 바뀌어서 들어가요. 이게 알파벳 C입니다. 자, 대문자 A가 아까 64라 그랬어요. 여기에다 1 더하면 받는 게 정수죠. 그러면 65, 66, 67이에요. 근데 지금 이 코드를 제가 주석으로 막아놨죠? 이따가 실습할 때 여기 주석으로 다 막아놓고 아래쪽에 주석을 해제하고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결과인데 차 타입의 변수에 저장하면 얘는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P, C, D가 돼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알아서 형태가 바뀌어서 들어가요. 차 타입의 규칙이 좀 많아요. 다행인 거는 차 타입은 실제로 실무에서는 1도 안 쓰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밖의 경우 모든 형태의 정수형 변수는 모든 형태의 실수형 변수에 대입이 가능합니다. 롱 타입의 정수형 변수는 8바이트고요.
플루트 타입 4바이트보다 메모리 크기가 더 커요. 아까 얘기한 거죠? 분명히 8평짜리인데 4평으로 얘는 돼요. 왜냐면 표현 가능한 범위가 실수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반대로 모든 형태의 실수형 변수는 모든 형태의 정수형 변수에 대입 불가능해요. 플루트 타입 실수형 변수 얘는 4평짜리인데 롱 타입은 8평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사를 못 가. 왜냐면 소수점 자리 이하 자리에 대한 오차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링 타입은 어떤 타입으로도 변환 불가능합니다. 이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하신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건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체로 숫자 1을 true에 대응시키고요. 0을 거짓에 대응시켜요. 좀 더 정확하게는 0은 거짓인데 0 이외의 모든 숫자는 참에 대응을 시켜요. 자바는 그딴 거 일절 없어요. 그냥 아니면 아닌 거야. 정해진 규칙만 씁니다. 자바가 이런 규칙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 같은 게 많지 않아요. 자, 암묵적 형변환에 대한 결론. 정수는 실수로 무조건 바꿀 수 있어요. 실수는 정수로 무조건 못 바꿔요. 정수끼리 혹은 실수끼리는 메모리 크기가 더 큰 타입으로 변환 가능. 반대는 불가능. 차 타입은 인트형 이상의 메모리 크기에는 대입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메모리 크기에 대한 데이터 이동 제약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평수가 넓은 대로 이사가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바에선 단순히 값에 대한 표현 범위로 이해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자, 그 다음 내용이 명시적 형변환입니다. 아까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못 간다 그랬죠. 근데 진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억지로 짐을 버리고서라도 가요. 데이터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강제로 변환하는 걸요. 명시적 형변환이라고 해요. 방법은요. 지금 더블 타입의 변수를 인트에다가 강제로 때려박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K 앞에 강제 변환이라는 뜻으로 바꿀 타입을 괄호로 적고 명시해줘요. 그러면 소수점 아랫자리를 모두 버립니다. 말 그대로 평수를 좁히는 거기 때문에 쓸데없는 짐을 다 버리고 갑니다. 자, 더블 타입의 스코어라는 변수에다 100을 저장했어요. 출력하면 실제로 소수점짜리까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100.0이 돼요. 자, 요거를 인트 타입에다가 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은 안 들어가요. 강제 변환 처리해줘야 돼요. 그러면 소수점 버리고 100이 돼요. 자, 더블 타입. 더블은 D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플루트는 무조건 붙여야 돼요. 3.141592를 더블하면서 파이에다 놔요. 출력하면은 3.141592가 나와요. D까지 출력되진 않아요. 자, 얘를 인트형 변수에다가 저장할 때는 데이터의 손실을 감수하겠다라는 의미로 인트를 명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 3이 돼요. 실수를 정수로 바꾸는 건 무조건 소수점을 싹 버립니다. 3.9999라고 해도 소수점 버리면 그냥 3이에요. 자, 4번 연산결과 형변환. 형변환에 대한 이론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게 연산이랑 같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사람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보통 형변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여기서 보이는 이런 타입의 연산 결과를 물어보는 타입의 문제들이에요. 자, x랑 y가 있어요. x 더하기 y예요. 정수끼리 더하죠. 정수끼리 더하면 정수예요, 결과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얘는 150이에요. 정수랑 실수랑 더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123 더하기 40
123.45 더하기 67은 얼마예요? 왜 190.45죠. 데이터 타입 보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자, 1 더하기 1.2는 2.2죠. 정수 더하기 실수는 결과 실수잖아요. 실수랑 정수를 더하면 결과는 실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것끼리 연산을 하는 게 맞는데 서로 다른 것끼리 연산을 하면 결과는 표현 범위가 더 큰 걸로 나와요. 자, 인트형 변수 i와 인트형 변수 j예요. 그러면 i 더하기 j만 놓고 보세요. 10 더하기 20이니까 결과는 30이죠. 정수 더하기 정수는 결과가 정수라고요. 근데 지금 그 결과를 더블형, 실수 타입에다가 저장하고 있죠. 더 큰 범위로는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0을 실수 타입에다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소수점 꼬랑지가 붙습니다. 그럼 소수점을 날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소수점을 날리고 싶으면 얘를 인트로 선언을 해야죠. 그 위에 있는 문제. 아, 요거요? 네. 아, 소수점 날리고 싶다? 그러면 얘를 명시적으로 형변환을 해야 돼. 인트 붙이고 m 더하기 n. 이렇게만 해도 안 돼요. 요거 뒤에서 나올 건데 질문 나온 김에 미리 얘기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요 인트라는 형변환의 범위가 이 m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123.45가 얼마가 돼요? 123이라는 정수가 돼요. n은 그대로 67이야. 그럼 얘가 190이 되죠. 좀 더 다른 케이스. 더블 타입의 A는 3.4. 더블 타입의 B는 2.7. 그냥 A 더하기 B는 6.1이죠. 소수점 계산하니까. 인트 A 더하기 B는 형변환이 A에만 작용을 해요. 그래서 3 더하기 2.7이니까 5.7이 돼요. 그 B에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B에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인트 타입의 A 더하기 인트로 바꾼 B다 라고 하면은 3.4 정수로 바꾸면 3이죠. 2.7 정수로 바꾸면 2죠. 결과는 5가 돼요. 마지막 가로로 묶어요. A 더하기 B. 모든 연산은 괄호로 묶는 게 우선순위 제일 짱 먹는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인트로 묶어서 3.4 더하기 2.7이니까 인트로 묶어서 6.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가 6이 돼요. 형변환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연산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보통 형변환을 물어보는 문제가 여기에서 오는 요 차이점을 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이에요. 보통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코딩 테스트 사이트 문제 중에 지난주에 제가 요거 풀지 마세요라고 했던 문제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 문제가 요거였고요. 코딩 테스트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훑어봐도 형변환 문제 하나 있고요. 학교 시험에선 이거 무조건 나와요. 매번 나와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이런 걸로 사람 골탕 먹이기 되게 좋아하거든. 실무에서는 소수점 쓰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거의 다 정수만 쓰지. 왜냐면은 실무에서 숫자를 처리하는 케이스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돈, 두 번째 나이, 주민번호, 키, 전화번호. 소수점 들어가요?
그래서 형반하는 저도 수업할 때만 해보지 실제로 제 개인 작업할 때는 잘 안 써요. 쓸 일이 없어요. 그래도 규칙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좀 전에 그거예요. 10.2 더하기 3.1 연산결과 전체를 형반환하면은 요것만 놓고 봤을 때 13.3이죠. 그거를 정수로 바꾼 거니까 13이 되는 거죠. 10.2 더하기 3.1을 다짜고짜 정수에 넣겠다라고 하면 이건 에러예요. 왜냐면 더블 더하기 더블은 더블이잖아요. 더블형 값을 인트에다 강제로 넣는 거기 때문에 에러 납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케이스. 인트형 변수가 10.2에만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10 더하기 3.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정수지만 얘는 실수형. 더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산 결과가 13.1이 나와요. 얘도 결과가 더블이죠. 그 더블형 값을 인트에다 강제로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에러가 나요. 자, 비교해드린 케이스 각자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요거까지 먼저 프로젝트 새로 만들고 실습하시면 되고요. 남는 시간은 각자 이제 지금까지 내용들 한 번씩 더 정리점검해 보세요. 오늘은 코딩 테스트 문제 없습니다. 네, 여기 드린 교환 안에 뒤에 보시면은 있기는 한데 맨 뒤에 보면 있긴 한데 요거를 오늘 풀지는 마세요. 요건 내일 할 거니까. 자,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